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주성 선생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아빠 같은 분이신데요. 네, 결혼식 때도 와주셨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고 있다가 추석 때 놀러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렇지. 네,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또 영상도 찍게 됐습니다. 일본에 계셨었잖아요. 북한에서는 흔히 귀국자라고 그렇지. 많이 얘기를 했고 체포라고 또 말. 저도 주변에 귀국자나 체포들이 있었는데 체포하면 일단 잘 사는 사람 느낌. 그렇지. 네. 대명사가 되긴 됐었어요. 네,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막 그 집 귀국자야 그러면 잘 살겠네. 그냥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그 영화 배우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귀국자들이잖아요. 많았지. 돈이 많은 사람들.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 고삼매. 고삼매라고 해가지고 본인 집에서 직접 촬영을 했는데 엄청 의리의리하고 막 그렇게 잘 산다더라 그런 소문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귀국자가 굉장히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사시다가 그렇죠. 또 북한에 가셨다가 한국에 오셨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왜 바로 한국에 안 가셨을까? 그리고 혹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셨을까? 저도 평양에 살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일본에 계실 때는 어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다. 그게 일단은 뭐 세대 차이가 나고 많이 격차가 나지만 내가 일본에서 살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 벌써 70년대 초부터 한국 쪽은 고향 방문단이라고 해서 모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방문을 할 수가 있었어. 왔다 갈 수가 그렇지 있었어. 그렇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들의 80~90%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잖아. 그러니까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이 번적을 따지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친인척이 다 있단 말이지. 내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도라에몽 할 때인데 도라에몽을 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와서 내가 입었던 스웨터를 뺏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벗으라고 막 너 장에 가서 하나 또 꺼내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하냐 했더니 그때 어르신들은 남선 북선이라고 불렀어요. 뭐 배 이름 아니지. 북한 보고 북선이라고 하고 남조선 보고는 남선이라고 그랬어. 북조선, 남조선 하는 걸 생략으로 한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하면 그렇게 불렀어. 남선에서 왔다 아이가 뭐 북선에 갔다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옷을 바리바리 싸들어 가지고 한국에 계신 친척분한테 보낸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는데 나무로 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별의별 걸 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내는데 내가 그때 조선학교에 다녔었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글자를 모르세요. 그래서 나보고 야 너 조선학교 다니지 여기다가 쓰라 그래서 뭘 써야 되냐니까 뭐 경상남도 어디 주소를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는데 할아버지 그렇게 썼더니 틀리게 쓴다고 어르신들이 막 욕을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말한 게 할아버지 발음 그대로 그대로 쓰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배웠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 쳤던 일이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때 당시는 아직도 고생을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없을 때였고 우리 친척 형님이 한국 갔다 왔어. 갔다 와가지고 형 어땠어? 그랬더니 야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냐면은 TV를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도. 그리고 한국 방송이 아니라 미국 만화만 계속 나오고 진짜로요? 쭉 하면 정정되고 정전이 있었구나. 있었대. 그 형님이 갔다 와서 2번째 충격이 뭐였냐면 김포공항에 내렸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짐을 들어준다고 기특하니까 짐을 줬대. 주자마자 도망치더래. 가방을 잊었대. 택시를 탔대요. 우리말을 못하잖아. 일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영등포고 어쩌고저쩌고 친척 주소를 택시 기사한테 줬대요. 김포공항에서 영등포가 거리가 멀지 않단 말이지. 택시를 한 2시간을 탔대. 요금만 바가지 쓰고. 그리고 아파트들이 몇 채 있는데 그 뒤에 가니까 판자촌 투성이고 냄새나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그 현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반대로 북한은 못 가봤잖아요. 학교에서는 좋은 막 그래서 사진 좋은 것만 보이고 하니까 역으로 그게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난 무조건 가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은 자체로 선전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 한번 가면 못 나오는 방문단도 없고. 몰랐지 그때는. 그래서 북한을 선택하시게 된 거네요. 근데 진짜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발전을 이룩 한 대한민국인데 그렇죠.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국이 펼치는 선전도 아니고 똑같은 제1교포들이 갔다 와서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역으로 북한에 안 가봤으니까 북한에 가면 난 잘 살겠다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일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북한이 잘 살았댔다 어쨌다. 한국 일부 학계에서도 그때는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고 북한이 또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시기에 북한에 간 사람이거든.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거는 말뿐이고 어찌 뭐 그때 당시 그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무소련이 살아있을 때라 어느 정도 공급이 잘 됐겠지. 그렇죠, 내가 왜 그 말을 정확하게 하냐면 내가 76년도에 갔어요. 가서 79년도 남북 접견 지역의 어느 도시에 갔는데 저와 같은 북송교포가 밤에 깜깜해지니까 모포를 치는 거야. 왜요? 뭐 하냐 했더니 재미난 거 본대. 근데 TV를 틀었어요. 한국 방송이다. 79년도. 79년도. 그러니까 드라마 나오고 뭐하고. 근데 뭐 그땐 이미 전에 북한에 가서 3년 동안 재밌대가리 도는 조선주한 방송 오후 5시인가부터 해가지고 저녁 9시 그때는 9시 끝났어. 옛날에는 뭐 그랬던 건데 근데 그 한국 방송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을 다시 알게 된 거지. 이게 전문 용어인데 주사선 방식이 틀려요. 북한은 PAL8 방식이라고 해서 중국하고 똑같은 대역이야.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또 NTSC 방식이라고 해서 TV를 개조를 안 해도 한국 방송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일본 TV를 가져가. 그렇지. 보이브에서도 그때 당시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8 방송이 뭔지도 모를 때니까 가져간 TV를 그냥 이렇게 틀었더니 한국 방송. 그때는 뭐 그렇게 한국 방송에 대해서 크게 통제도 안 하고 막. 통제가 아니라 TV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없었어 얼마. 본다는 것도 몰랐어. 모르지. 그러니까 만약 경우를 생각해서 창문을 쳐놓고 불빛이 세게 나가지 않게 해가지고 한국 방송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 80년대 넘어갔잖아. 넘어가서 88 올림픽 하기 전부터 쫙 보다 보니까 83, 4년도인가? 김만철 탈북 사건이라는 정진의 그 우사가 배 타고 본 거. 그거를 한국 TV로 본 거야. 그때 막 귀신 용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서울 무슨 대공원인가 뭐 어딘가 경기장 같은 데다 서울시 그냥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환영회를 했는데 그 뉴스에 쫙 나오는 거 보니까 현대에서 자동차 주고 삼성에서 전기 제품 가전 제품 다 주고 뭐 난리도 아닌 거야. 어떤 생각 들겠어요? 부럽다. 야 저거 뭐야? 저 완전히 들떠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일본에 친척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세요. 일본에 가족분들이 계시는데도 북한에서 나올 때 강을 건너서 정말 고생해서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일본에 안 갔냐? 그러니까 일본에 친척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리 일본에서 살다 갔든 아무 데서 살다 갔든 북한은 일단 들어가면 안 내보내는 게 특징이잖아요. 탈북 스토리를 다른 방송에서 많이 들었었고 가다가 또 다시 잡히기도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고생을 해서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 정착 10년도 넘으셨고 넘어서 13년. 어떠세요? 그때 들었던 한국이랑 그리고 북한에서 간접적으로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도 보셨고 지금에 와서 하늘 땅 차이로 벌어진 건데 남북한의 차이가. 그렇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나는 단편적이나마 예전부터 한국에 대한 인사 좀 그런 걸 봤잖아요. 어릴 때 한국,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본 한국, 물론 그게 TV를 통해서지만,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와서 2008년도 여기 와서 느낀 한국 보는데 발전 속도가 비약적이에요. 이거는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는 비약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의식이 일부 못 따라한 경우가 있다. 사람의 의식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대단하다. 그리고 2008년도 왔을 때하고 지금 오늘까지 10년이 지났는데 정말 10년의 강산이 변한 게 아니라 1년 차이로 어떤 데 뭐 한 달에도 이렇게 막 대한민국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하철에 들어가면 어르신들 앉아있는 칸이랑 젊은 사람들 앉아있는 칸이 있잖아요. 근데 풍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계속 핸드폰을 인터넷 찾아보고 뭘 찾아보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시고 그래서 이게 또 지하철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세대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가전제품 하면은 제가 북한에 살 때만 해도 일본이 최고다. 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는 뭐 일본에서 어떤 가전제품이 생산되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국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게 2002년도죠. 마주도 평양에 있을 때인데 MP3가 퍼지기 시작해서 그때 가장 호가가 높았던 게 삼성 거였어요. 그래서 MP3 문화가 퍼진 것도 역시 한류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때 대동강 유보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이거 끼고 하고 걸어갔었어요. 벌써 그때부터 삼성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이름이 평양에도 심심치 않게 퍼졌던 시기가 있었죠. 제가 철들기 시작해서부터는 거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지. 아니, 지금은 뭐 이어폰 끼고 다니면 무조건 와서 단속하고 뺏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2002년도에는 그랬다니까 너무 믿기지도 않고 왜 북한이 발전하지 못했는지 또 한 번 알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시간상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나눴는데 진짜 기회만 된다면 앞으로 언제든 계속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인사. 네. 시청자 여러분, 나민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머지 대학생 부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짬짬이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네. 제 거는 안 해도 돼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그 김주성 TV 저도 지금 구독하고 있거든요. 꼭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